네. 자, 이 시간에는 제 27회 FAT 1급 네. 회사 코드 3627 주식회사 남부유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남부유통은 어떤 회사냐? 커피와 차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회계기간은 제6기이고 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게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교재로 옮겨올 때는 이걸 2019년으로 바꿔서 온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아 보면은 2018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1년을 뒤로 미루어서 우리는 연습을 한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2의 10점 출제가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2의 10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3개 나옵니다. FAT 1급에서는 3문제. 아마 TT 2급에서는 이거 안 나올 겁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FAT 1급에서는 나와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3점 이랬네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파스구치의 회사 정보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에 가서 주식회사 파스구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그런데 교부 변경 사유, 교부 사유에 무슨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재교부라고 했기 때문에 쫙 전체를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화면으로 가볼까요? 거기에서 이 회사를 찾을 때 빨리 찾아지지 않으면은요, 파스 구치를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컨트롤 F 하고 파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항을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이건 안 바뀌었고 대표자. 대표자 바뀌었습니다. 이동준으로 바뀌었죠? 업태와 종목은요? 바뀌었네요. 업태가 제조, 도매. 주소는 연희로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바뀔 만한 게 뭐 있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요거는 그냥 비워놔도 상관없어요. 이메일 주소 혹시 바뀌었나 봅시다. 추가 사항에 가서 이메일 동 안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기본 사항에서 대표자 이름하고요, 업태 두 군데 고치면 3점 얻게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세요. 자,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 3점짜리예요. 자료 설명. 남부유통은 커피의 성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전문 테스트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219번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219 테스트기로 정정하고 적요를 등록하시오. 구분은 상각,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대로 빨리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219번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는 이렇게 가서 찾는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바로 219 숫자 입력하면 219번으로 가죠. 회사 설정 개정 과목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기
상각. 구분은 상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적요, 대체적요 하나씩 넣어줘야 되죠? 밑으로 내려와서 1번 엔터 치고 테스트기 구입 재비용 현금 지급. 엔터 쳐야 됩니다. 엔터 안 치면 저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체적요에도 1번 하고 엔터 치고 테스트기 설치비 미지급. 그리고 엔터까지 꼭 쳐야 되세요. 미지급 해놓고 그냥 다른 셀을 클릭하면 이게 저장이 안 됩니다. 엔터 치고. 자, 그러면 이게 3점 되겠네요. 자,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문제 4점짜리가 있습니다. 자, 받으러 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고쳐줘야 되겠죠? 자, 어디 있습니까?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자, 먼저 왜 받으러부터 보겠습니다. 자, 받으러 600만 원이 차이가 나 있죠? 차액이. 자, 받으러는 오른쪽이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죠? 예, 코드 알려줬네요. 문제에서 5008번 5008 엔터. 희망커피 입력되죠? 네, 만기 일자는 밑에 어음 사진을 보고 만기 일자가 거기 지급 기일입니다. 2019-0512 어음 번호도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004 2018 1212 123456789 엔터. 금액은 600 엔터. 자수 엔터. 발행인은 희망커피가 발행인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아니면 5008 5008 안 되는구나. 예, 물음표 단추 눌러서 희망으로 검색을 합시다. 배서인 없고 발행일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18 1212 고쳐주고 거래일자도 비고에 나와 있죠. 2018 1212 비고에 있는 내용도 참고해서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 맞죠? 전자에서 엔터. 지급기관은 거기 국민은행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확인. 지점 여기 어음의 강남 지점이죠. 강남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닫고요. 이제 받으러음이 차액이 제로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외상 매입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251번 차액 7,500만 원 나 있는데 오른쪽에 이건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5004번. 여기다가 코드란에다가 클릭하고 5004 엔터. 2천만 원 2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5007번 5007 엔터. 3천만 원 3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7002번 7002 엔터. 2,500만 원 25 플러스 엔터. 그래서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받으러음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외상매입금은 이렇게 거래처 코드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겠네요. 거래처 코드 모를 때는 그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 4점짜리였네요. 그래서 10점 얻었습니다. 다음에 큰 번호 2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점이죠. 20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1번 보세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우리가 앞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도 해보았잖아요. 자, 자료 설명을 봅시다. 관리부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주차비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거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거래자료 입력할 때 출금전표 쓰시면 되고요.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 서식 이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영수증의 날짜 4월 10일입니다. 일반전표 열으셔가지고 4월 10일 날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계정으로 하라라고 평가 문제에서 알려줬죠. 차량 유지비 822번 사용하세요. 자, 금액으로 가서 차변에다가 영수증에 있는 36,000원을 입력하시면 된다. 36 플러스. 자, 한 문제가 더 있죠. 평가 문제에 가면. 그래서 전체 메뉴 가서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있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열어서 그 영수증을 보시고 여기다가 거래 일자부터 입력합니다. 2019 0410 상호 천우 주차장인가요? 상호 그대로 입력하시고 성명 천우희 사업장은 주소를 말하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2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폰 없이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12814 83868 거래 금액은 아까 36,000원이었고 자, 이것은 주차비잖아요. 여기 유형의 구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주차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지나갑니다. 자, 계정 코드 아까 우리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했었죠? 네, 더블 클릭을 해서 800번대 차량 유지비 찾아주세요. 822번. 자, 저 교회는 주차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1번은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조회만 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셔서 조회해 보시면 1번에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단추가 위에 없을 때는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닫습니다.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메뉴는 저장을 별도로 해야 되는 메뉴가 있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짜리예요? 4점짜리였군요. 일반전표 문제 4점짜리 하나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수증이네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것도 출금전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자료 입력하라는 거죠. 자, 25,000원짜리니까 영수증을 받아도 우리가 조금 전에 1번 문제처럼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일반전표에 출금전표로 입력하면 되겠어요. 날짜는 4월 15일이군요. 자, 날짜부터 정확하게 고치십시오. 15일 출금으로 해서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컴퓨터를 수리한 거는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비품을 고치는 건 수선비입니다. 계정 코드는 820번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고 차변의 금액에다가 25,000원 25 플러스하고 엔터 하시면 끝.
네. 거래처요? 거래처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비용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 실무에서 할 때는 거래처도 아마 입력을 하겠죠. 어디에서 수리했는지. 네, 우리 시험 볼 때 이 비용은 거래처를 채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모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실무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 거래처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약속어음 배서양도라고 되어 있어요. 4점짜리네요. 자, 자료 설명에 4월 26일도 주식회사 다만세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강서유통의 외상매입금을 성환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했다. 배서양도하는 문제가 나왔군요. 네, 여기는 배서양도는 이 받으러음을 입력할 때 이 거래처, 다만세라는 거래처와 강서유통이라는 거래처가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강서유통이고 여기서 사용한 이 전자음, 이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다만세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서로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해라. 우리 F3 눌러서 하는 거 있죠? 예. 자, 평가 문제가 두 개예요. 그래서 먼저 4월 26일자로 거래자료를 입력을 먼저 합니다. 4월 26일. 자, 받으러음이 배서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가야 되겠죠? 자, 대변에 받으러음 110번입니다. 이 받으러음의 발행인이 누구냐면 다만세예요. 다만세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거니까 거래처는 다만. 자, 금액은 462만원짜리죠. 자, 이제 차변에 이걸 왜 주었죠?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상환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되겠습니다. 251번이죠. 거래처는 다만세가 아니에요. 누구의 외상매입금이냐면 강서유통 겁니다. 강서유통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거죠. 자, 차변에다가 똑같은 금액 4620 플러스. 자, 평가 문제 2번도 해야 되죠. 그래서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른. 그러면 아래에 받으러음 관리창이 나오죠. 할인이 아니니까 배서로 이걸 바꿔야 되겠죠. 어음 상태를. 배서는 3번. 3번. 밑에 여기 나와요. 메시지에 밑에 여기 배서가 3번이다. 밑에 메시지에 나오죠. 그래서 3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밑에 메시지에 나옵니다. 어음 상태에 커서가 있을 때는 이 메시지에 2번은 할인, 3번은 배서. 지금은 배서니까 3번. 자, 어음 번호는 뭐예요?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면 되죠. 네, 다만세 거 462만원짜리 보일 거예요. 그러면 선택 누르면 돼요. 밑에서.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갈까요? 지급거래처. 어디에다가 이걸 배서해 주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거래처에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서유통, 강서유통 찾아주고 이제 엔터 치면 커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받으러음 장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4점을 제대로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515페이지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네요. 네, 대출금 이자 계산서도 하나 있고 원금이 1,000만원, 이자가 20만원, 보통예금에 1,02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운이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우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날이 4월 30일이 갚는 날이네요. 그래서 이자 20만 원하고 원금 1,00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시켜서 갚았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으니까 대변에 가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네. 자, 4월 30일 날짜 정확히 쓰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은행이 어디 은행입니까? 우리은행. 거래처 정확히 이건 넣어야 돼요. 우리은행 보통 얼마가 인출이 됐어요? 1,020만 원. 자, 대변은 이런데 그러면 차변이 두 개가 와야 되죠. 하나는 부채 감소 대출인데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면 차입이잖아요. 근데 언제 대출 받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대출일이 2019년 1월 2일 날 받은 거네요. 그러면 2019년 1월 2일 날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4월 30일에 갚는 거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이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는 중소기업 아니 맞나요? 네,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 만약에 여러분이 난 찜찜해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 원장을 보면 돼요. 이걸 지금 닫지 말고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이날이 지금 4월 30일이잖아요. 4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확인 눌러서 엔터 모든 거래처가 딱 보면 여기 중소기업은행 거 1,500만 원이 있네. 그 중에 1,000만 원만 지금 갚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해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잘 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 원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나머지는 이자죠.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 발생. 차변에 이자 비용 900번대 931번 영업의 비용이죠. 이자 비용의 거래처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보통예금하고 단기차입금 거래처를 코드로 걸어서 꼭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만합니까? 자, 다음 5번째 문제 봅시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산재보험료 영수증이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사원에 대한 4월분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라. 아주 특이하네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원래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회사들이 보통. 보험료라 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가 보험료인데 이 산재보험료는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이거든요. 아무튼 문제에서 이렇게 특정 계정을 딱 찍으면 그걸로 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해도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어떻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차변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입력할까요? 날짜는 며칠인가요? 납부 기한일이 여기 며칠로 되어 있어요? (30일이죠) 자, 4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4월 30일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254,600원이죠) 254600 차변은 보험료로 하라 그랬어요.
800번대 보험료 잘 찾으세요. 821번 보험료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2254 600원. 네, 금액 정확히 잘 보시고 납부 기한일에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납부 기한일 잘 확인해서 입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험료로 하라고 했으니까 보험료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에 있죠? 6번 문제는 차량 취득세네요. 여러분, 취득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세금은 세금인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판매관리비로 보면 안 돼요. 예.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출금전표로 거래자료 입력하면 되겠네요. 납부일은 이날이에요. 이날 5월 15일 날짜 잘 확인하시고, 자, 일반 전표에 5월 15일에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5월 15일 날짜 차변에 차량 운반국 자산 증가 얼마냐면은 취득세가 납부할 세액이 취득세죠. 2516710 과표 금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면 안 돼요. 과세표준 금액 3,595만 3천원은 차량 가격이에요. 2516,710으로 해야 돼요. 네. 현금으로 납부했나요? 그러면 여기를 출금으로 하지 말고, 차변으로 하지 말고 1번 출금으로 그냥 바꾸면 돼요. 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번 출금으로 저는 고쳤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자산 처리. 취득세는 자산이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6개 20점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네요. 그죠? 네. 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문제로. 자, 1번 문제.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4점짜리네요. 거래명세서가 있고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혼합분계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게 1번 문제.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게 2번 문제. 그래서 여기 문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 먼저 거래 명세서를 보고 메인 매출 자료를 전표에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일반 전표 닫고 메인 매출 전표를 엽니다. 열어서 날짜는 7월 10일이죠. 그래서 7월 10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가 있고 세액이 있으니까. 자, 품명은 2개 이상이니까 위에 있는 복수거래를 눌러서 더치커피 엔터. 수량 300에 단가는 5,000원. 그 다음에 자몽 원액 수량 200에 단가는 10,000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죠.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 받는 자 커피랜드. 커피랜드가 거래처가 되고 전자세금은 0번 비워놔야 발행할 수가 있어요. 분계는 3번 혼합분계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게 1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101번 100만 원. 또 나머지는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2850이네요.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와 차대변의 합계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고 거래처 바꿔야 될 개정 과목은 없는지 확인됐으면 평가 문제 2번을 하러 가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7 엔터 10 7 엔터 10 엔터. 그러면 방금 입력한 전표 확인이 됩니다. 그 앞에 체크박스 클릭을 해서 체크하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세금계산서 양식이 보일 텐데요. 밑에서 발행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하러 가야 되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클릭하고 로그인 단추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박스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누르고 조회되면 발행 눌러주면 되죠. 확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창도 닫고 여기서 한 번 더 세금계산서 발행 창도 닫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창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에 와서 상단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서 여기에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딱 뜨면 잘 된 것이다. 이게 4점짜리인가요? 4점짜리였습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두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나왔네요. 자,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까지 읽어야 되죠. 주식회사 산들건강차에서 상품을 구입했어요.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세금이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면 57번 카드과세 매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품을 구입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57번 카과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금액을 입력할 때는 합계금액 입력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 사항 주의해서 입력합시다. 날짜도 여기 있는 날짜 잘 찾으세요. 7월 17일. 7월 17일. 유형은 57번. 카드과세 매입.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지정해 줍니다. 삼성카드죠? 확인. 자,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알 수 없고 공급가액에다가 33만 원을 입력하세요. 합계금액을. 거래처는 자료 설명에 나와 있죠. 산들건강차. 자, 카드 거래는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돼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돼요. 4번. 그런데 카드 분계 안 되겠군요. 외상 분계해야 되겠네요. 왜냐? 카드 분계를 했더니 미지급금 처리가 되네. 이거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분계하고 카드 분계 안 되겠구나. 2번 외상 분계. 외상 분계를 하면은 외상 매입금으로 바뀌긴 하는데 거래처가 산들건강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고칩니다. 어디로? 우리가 카드를 지금 삼성카드로 샀잖아요. 여기를 강제로 바꿔줘야 돼요. 삼성카드. 자, 이 문제는 분계를 외상분계로 해야만이 여기가 외상매입금이 된다. 아니면 아예 혼합분계로 해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추가해서 삼성카드 거래처 거래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카드 분계는 일단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차변의 상품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33만 원. 대변의 부채 증가 33만 원. 네. 우리 매입매출전표에서는 요 분계, 요거는 채점을 안 해요. 이 분계 유형을 뭘로 했느냐는 채점을 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채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 요게 잘 설정돼야 돼요. 그러나 이건 외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뭘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혼합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뭐가 맞으면 돼요. 이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이 맞으면 맞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채점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잘 맞췄습니다. 다음 3번 문제는 어떤 건가요? 매입거래 3점짜리인데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의 하단을 보았더니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3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부가세도 있고. 이게 어떤 도시가스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번 볼까요? 회사 7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하라. 예. 평가 문제에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해라. 자,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유형 처리를 해야 되겠다. 네. 자, 날짜는 청구한 날짜. 이 마감일이 아니라 작성일자 기준 8월 10일자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이 많아요. 자, 입력해 볼까요? 8월 10일. 51번 과세 매입. 예, 품명에는 도시가스 요금,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은 254 500원. 거래처는 한국도시가스죠. 한국도시가스 주식회사. 전자세금은 1번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그랬으니까. 자, 분계는 혼합분계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부가세 대급금 25,000원, 25,450원은 맞지만 상품이 아니죠. 도시가스 요금이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요? 수도 광열비로 고쳐야 된다. 수도 광열비로 800번대 815번으로 이거 고쳐야 돼요. 수도 요금하고요, 가스 요금 수도 광열비로 쓰세요. 전기 요금은 전력비를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제 8월 31일 날 이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부채예요.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79,95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한국도시가스로 떠야 되고 차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네. 자, 이 문제 좀 까다로웠죠? 마지막 것도. 네. 그래서 이건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520페이지 접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이어서 풀이하도록 할게요.